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하이데거의 사유에 있어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1차 자료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역사의 개념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이 특히 가다모에게서 확장되어서 아주 세밀하게 분석된 게 바로 진리와 방법 2부에 나타나는 그 논문인데, 어쨌든 오늘 이 역사의 개념, 존재는 우리가 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있음, 있음의 의미가 뭔지, 있음, 우리의 있음은 그 자체로서 규명될 수 없고, 결국 이 있음은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언제나 시간과 더불어 변화해 왔고, 또한 우리의 역사성을 규정하고 있는 과거의 시간, 독일어로 페얼강겐하이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존재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은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 과거로부터 고대 철학으로부터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사유되었던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의미로 어려운 의미로 엄청 형이상학적 의미로 그냥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이데거한테서 존재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점에서 데리다건 누구건 다 오해를 해버렸어. 이 존재가 마치 형이상학적인, 후기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존재와 시간에 나타나는 그 존재 개념은 오해를 할 수 없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간과 더불어서 드러나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로서의 존재, 여기에 착안하여 특히 존재와 시간 1절에서 7절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인라이퉁이라고 서론인데, 이 서론의 6절에서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는 과제에서 또 이 존재가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 책의 2부격에 해당하는 현존재와 시간성을 다루는 그 뒤쪽 부분에서 해겔의 역사 개념과 현존재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역사,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이데거가 그 개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의미를, 우리의 있음, 내가 예도가 지금 있음, 이 거기에로부터 길어내지만은 이 거기에는 그냥 나의 개인사의 거기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내던져져 있음, 나의 거기에는 나는 언제나 나의 있음을 나의 과거로서 떠맡고 지금 나의 걸어가면서 실존하고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이 페얼강겐하이트는 언제나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에서, 어떤 그 존재 물음에서 진리를 길어 올릴 수 있는 토대로서, 지평으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지평으로서. 그런데 우리는 하이데거 이전에, 사실은 이게 니체의 혁명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하이데거 이전에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객관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눈앞에 있음, 마치 역사가 우리가 그것을 탐구할 때 객관적으로 나의 손에 들어오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 과학에서 사용하는 히스토리어라고 하는 개념, 역사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히스토리라 그러죠, 영어로는. 불어로는 이스트와
그런데 이것의 어원은 결국은 스토리랑 연결되어 있죠. 결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원학적으로 볼 때 독일 철학에 의해서 이 두 개가 구분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어원의 그 의미로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철학에 의해서 그 의미가 규명되면서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순수 독일어에서는 게슈히테, 그죠? 게슈히테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게슈히테라고 하는 거랑 히스토리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독일어에서 이 두 개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에서도 갈라놓은 것도 있고 어쨌든 하이데거 이후에 완벽하게 갈라져 버려요. 역사는 삶의 체험이고 삶의 어떤 그러한 토대로서 역사를 분석했던 자가 하이데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딜타이죠, 딜타이. 그런데 그는 하이데거와 같이 현존재의 역사성 안에서 현존재의 삶의 어떤 그러한 거기에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이후에 역사학은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특히 하이데거의 사유를 잡아내기 위하여 두 개의 단어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히스토리어와 게슈히테예요. 그렇다 그러면 역사는 이야기고, 그죠? 이거는 의미의 역사죠, 그죠? 그런데 이 게슈히테와 히스토리어는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면은 히스토리어는 근대의 모데르네의 어떤 계몽주의의 혁명 이후에, 그죠? 역사에 대한 실증 과학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이성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로 파악하게 되었고 이것이 낭만주의로 넘어오면서 이것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역사라 그러는 게 뭐야, 여러분? 이게 객관적 사실로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칸트의 그 원인과 결과의 개념, 사실 이거는 칸트뿐만 아니라 데카르트부터, 그죠? 그 서구 역사를 지배했던 어떤 하나의 인과관계, 카우잘리테트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잖아. 그 객관적 사실로서의 역사를 안에서 결과와 그 다음에 원인을 그 안에 집어넣고 원인과 결과로서의 어떤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심지어 역사 속에 통계학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역사 분석 속에 이런 것들은 특히 여론조사라든지 오늘날 많은 그러한 편리한 유용한 어떤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대두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로서 원인과 결과를 집어내서 기나법과 연역법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이러한 역사 개념이 히스토리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죠? 다시 말하면 관찰자인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래서 객관적 사실로서의 자료를 자기들이 연구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그 역사는 결국은 역사가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역사가 마치 공중에, 독일어로 프라이 슈베벤더,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러한 먼지와 같이 돌아다니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걸로서 파악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는 역사가가 연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역사가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이데거와 니체 이후에 이건 불가능하게 됐어요.
역사는 역사가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해석이에요. 이해가 돼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게 그 시대의 지배계급이었다고 한다면, 니체의 선악의 저편으로 돌아가면, 그죠? 그 선악의 역사를 규명하고, 때로는, 노예 도덕의 역사가 역사를 지배했고, 때로는 귀족 도덕이 지배를 하는 그러한 상호투쟁의 역사. 거기에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자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관찰, 오브젝티브 베트라퉁이라고 하는 이런 환상적인 개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그걸로부터 결과가 만들어지는, 이거 전부 다가 인간이 그 속에, 시간 속에 집어넣어서 사건들을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 거라고. 그죠? 그게 그런 식으로 추론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방식의 역사를 취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자들의 착각이 뭐예요?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역사는 스스로를 반복한다는 거. History repeat itself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역사가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스스로 원인과 결과, 연인과 결과에 의해서 추론되는, 그래서 확률에 의하여 역사는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역사의 분석에서의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하이데거 이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 말인가 하면은, 히스토리언은 언제나 게시히테의 관점에서 게시히테가 먼저 있고 나서 히스토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역사학이 먼저 있고, 그 역사를 우리가 역사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의견을 듣고 역사를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in their weise zu sein, 존재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역사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미 실존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떠맡아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학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하이데거 혁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실존에 있어서 나의 역사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의 존재 방식 중에 하나가 역사적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존재로서, 특정한 거기에의 장소에 살아가는 자로서, 특정한 시간성에 붙잡혀서 거기에 의하여 형성되는 자로서, 그죠? 매 순간 언제나 나의 현 사실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나의 있어 왔음, 나의 과거, 내가 지금까지 있어 왔음의 사실, 팍티치테트, 현 사실성의 관점에서 나는 나의 과거로서 언제나 실존하는 존재라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현 존재의 실존 방식 자체가 이미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를 연구하고, 내가 그 연구를 나의 학문으로 받아들여서 그 학문을 연구하는, 그게 2차적인 거라는 거야. 내가 나의 삶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역사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죠?
나의 실존 자체가 역사적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의 역사입니다. 게슈히트야. 이 의미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근거 위에서만이 히스토리어를 논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여기에서 혁명이 뭐야? 모든 역사는 게슈히트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나의 역사성, 내가 관점을 취하고 있는 나의 역사의 관점으로부터 나는 나의 히스토리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객관적 역사든 학문적 역사든 그게 그런 히스토리어로서의 실증 과학으로서의 역사, 그죠? 객관적 사실을 추론하여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고 거기로부터 역사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는 어땠고 그 시대의 역사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학문적 연구는 인간이 현존재가 우리가 각기 그때마다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 역사적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학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적이기 때문에 역사의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모든 역사는 현존재의 실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실존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사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도 그랬잖아. 역사는 역사 자체가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만드는 도덕의 계보학의 역사에서 그 역사를 만드는 좋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거든. 같이 가는 거,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사는 그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 인간과 분리돼서 사유해서는 그 역사는 결코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역사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 나의 역사가의 관점, 역사가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존재 방식,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 이것을 하이데거적 용어로 폴페울슈텐트니스, 이건 물론 불트만이 사용했고 나중에 가다모도 언급하지만은 이거는 하이데거는 앞서가짐, 앞서봄, 그 다음에 앞서 취한다 그래. 이 세 개의 폴슈트룩투얼, 뭐죠? 앞섬의 구조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전이해라 그래요, 가담은. 그러니까 나는 앞서 갖고 있어, 폴하베, 앞서 보고 있어, 폴지스트, 앞서 잡고 있어, 폴그리프. 뭐를? 내가 특정한 자료를 평가하고 공부하기 전에 나는 언제나 이미 나의 실존에서 앞서 잡고, 앞서 보고, 앞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역사를, 나의 과거를, 그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역사의 자료를 우리는 또다시 공부함으로써 나의 역사성으로 포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가와 그 역사가의 강의를 듣는 학생의 관점이 없는 그런 실증적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누가 그 역사를 썼느냐? 여러분 이게 시대랑 같이 가는 거예요. 68 혁명에서 물론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일어났지만 68 좌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주제가 뭐였어? 백인과 흑인, 여성과 남성, 그 다음에 귀족과 천민, 또 사회에서 이성과 비이성, 이런 담론들 미셸 푸코를 통하여 드러났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러한 혁명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게 이런 관점이에요. 니체와 하이데거가 없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관점이 됐어. 이건 철학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썼어? 그 세계에 백인이냐? 그럼 백인 중심적인 담론을 갖고 있겠네? 아우, 나는 그거에 대하여 이데올로기 비평을 해봐야 돼. 이래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남자가 썼네? 그러면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역사를 보는 그런 관점은 없겠구만. 이런 것들도 여성의 관점에서 해체하여 이데올로기 비평을 해야 되겠네. 이런 포스트 모던적인 역사관이 어디서 나왔겠느냐고. 니체 하이데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괜히 그냥 그게 시대적으로 발생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의 역사를 논하는 건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건 없어. 누가 역사를 써봐. 이걸 신학으로 옮기면 역사적 예수의 논쟁이 그건 거야. 틸리히가 게시히테를 의미의 역사.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알 뿐이지 나의 실존과 연관하여 예수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히스토리어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거든. 바르테 선생이었던 헤르만도 해석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그 선생들 역시도 틸리히도 그 선생들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의 의미를 알 수 있지, 역사적 예수가 살았던 사실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객관적 사실, 히스토리어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 그러니까 히스토리어를 알라 그러면 순수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역사는 없다니까요. 왜? 누구든지 자기 실존한 방식으로서의 그 존재 방식으로서 역사적으로 실존함 안에서 그 역사를 파악하니까 내 눈으로 본 역사, 이런 거 여러분들 봐봐. 순수한 사실, 예도의 순수한 사실이 뭘까? 저 사람의 순수한 사실이 뭘까? 없어요. 지도 몰라.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틀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해석이죠. 그게 그 사람 자체의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태의 다양한 양태들 중에서 하나지, 그 사람 자체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처럼 직접 눈가리로 보면서 그 예수를 보고, 이게 예수의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백날 떠들어 봐도 거기에서 옮겨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자는 언제나 지가 눈으로 보고 본 것도 해석인데, 이미 그 눈으로 보지도 않는 자가 듣는 그거는 얼마나 해석학적으로 파생적인 거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역사를 파악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그 존재에서 시간적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그 존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평을 갖고 우리의 존재 이해 안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적 존재함 때문에 역사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역사를 서술했어. 잘 정리했네. 근데 그거는 지 해석인 거죠. 근데 물론 해석들 중에는 그래도 대가들이 해석한 게 다르죠.
해석 전통이 생기게 돼 있어,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는 다른 철학자가 나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해석의 관념을 붙이는 거, 그게 도그마예요, 여러분. 이런 철학은 없어요. 이런 거는 없어. 이런 이론은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역사는 이제 해석학적인 게 된 거예요. 응? 이제 역사는 존재를 이해하면서 현 존재가 자기의 삶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그 해석에 근거하여 그 역사의 자료들은 또다시 그의 역사성 안으로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증과학은 뭐냐? 실증과학은 그 과학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상의 삶, 인간의 삶, 우리의 레벤스벨트, 물론 후설의 영향도 있어요. 후설이 이야기했던, 니체가 이야기했던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체험들을 역사는 기록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기록은 언제나 파생적인 거라는 거야. 이미 학문이 들어가면 경직돼 버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니체와 하이데거와 그 주변에 후설 역시도, 그 다음에 또 딜타이 역시도 보여주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혁명은 인간 실존이, 나의 존재 방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이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역사가도 생길 수도 없어. 우리 인간이 시간과 더불어 실존하면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역사적이기 때문에 역사 과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체와 하이데거 이후에 역사학은 이미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역사를 이야기해도 그것은 지관점에서 해석한 거고 타자를 설득한 거지, 그 해석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이 진리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학설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달라지면은, 우리의 역사성이 달라지면은 거기로부터 또 새로운 그러한 학문적 발전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존재함 자체가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이데거의 혁명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실존에서 히스토리슈란 단어는 붙일 수가 없어. 우리는 언제나 게시히틀리히라는 단어, 우리는 실존합니다. Wir existieren.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존합니다. Wir existieren geschichtlich. aber nicht historisch입니다. 히스토리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우리는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거기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그 역사성에 근거하여, 게시히틀리히카이트에 근거하여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실증과학의 학문적 역사를 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건 게시히틀리히카이트지 히스토리치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나 물론 이러한 철학적 논의에 근거하여 이거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요것만 하면은 또 오해를 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실증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학문성과 해석학적 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 내가 실증과학을 공부하면서 나의 실존의 역사성의 어떤 토대가, 그죠? 점점 넓어질 수 있어. 그것을 토대로 하여 나는 나의 전의에 그것을
나의 역사성으로 편입시킨 이후에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또 다른 거야. 맞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끊임없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학문적 토대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역사 해석을, 역사 이해와 존재 이해를 우리는 확장시켜 갈 수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연구한 게 이제 그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 2부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 해석의 문제를 해석학과 연관하여 하이데거의 이 문제를 갖고 연구한 그 논문입니다, 여러분. 참 예도가 강좌를 몇 번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원문을 읽을 때, 특히 1차 자료 강좌를 읽을 때 이 게슈히테와 히스토리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거 갖고 또 30분, 1시간 또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자료 강좌는 또 진도는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도가 따로 또 강좌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후의 혁명은 누구든 자기 관점에서, 그 인간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보편적으로 해석한 것이요, 그 해석은 언제든지 다양한 해석들 중에 하나라는 것.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역사학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운 학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역사가가 쓴 역사만이 최고의 역사다, 이딴 주장을 하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은 도구마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역사가를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대가 중에는 대가지만은, 이쪽 분야에서는 탁월한 해석이지만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존재 질문의, 역사 질문의 개방성을 열어놓고, 그죠? 그것과 대화를 하면서 또 다른 역사의 지평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해석학적 역사학만이 오늘날 제대로 된 포스트 모던을 열어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하이데거의 혁명 이후에 가능해졌다,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자기의 역사의 어떤 그러한 인식을 자기가 해석하는 모든 역사 속에 투사해서 그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라든지 역사가 자신이라든지 역사를 바라보는 바로 그 현존재의 어떤 그 역할과 역사의 어떤 관계를 분리해서 마치 이것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사실이고 요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렇게 봐야 된다는 요런 방식으로 우리는 역사를 연구했고, 그것이 마치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어떤 논리학의 그러한 방법들을 집어넣어 갖고 역사를 추론해내면 그게 바로 객관적 역사가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그게 바로 근대적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하이데거와 니체 이후에 그죠? 역사는 포스트 모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현존재의 실존함 자체 안에서 그 존재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역사, 거기로부터만이 역사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교훈을, 그죠? 우리가 언제나 함께 사고하면서 그것들을 연구해 나가야만이 많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었죠? 요 정도에서 마치고 예도는 또 여러분들이 예도에
존재와 시간 1차 강좌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도는 물러갑니다. 추스.